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읽어주는 남자 하루씨입니다. 자, 오늘은 시바이누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마이크를 켰는데요. 우리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트럼프의 암호화폐 3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 좀 분석을 하고요. 이것이 저희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연결되어서 우리들이 항상 관심 갖고 있는 시바이누에 대한 미래 전망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달러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면서 그것이 자본주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엄청난 혁명적인 법안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3법 중에 하나 클래러티 법안, 그러니까 명확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법안은 제가 볼 때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 아니고 암호화폐 시장을 주식시장과 함께 자산 투자 시장의 양대 산맥으로 만들어버리는, 앞으로 그렇게 만들 거라는 걸 선포하는, 또 현실적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하고 파격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건 안 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있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암호화폐 3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디테일한 내용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청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요. 이것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체크해 보니까 아직도 투자지원금 못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바이누에 한 주라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모두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다 체크해 놨으니까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투자지원금 최대 100만원까지 증정해 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3법이라는 거는 아시는 분 아시는 것처럼 지니어스 법이죠. 천재 법안, 달러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하나 있고, 두 번째가 클래러티 법안, 도대체 암호화폐가 증권이야 상품이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규제와 규정을 담은 클래러티 법안, 명확성 법안이죠. 그 다음에 CBDC 금지법, 즉 안티 CBDC. CBDC가 뭔지 아시죠? 네.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국가중앙은행이 다루는 디지털 화폐, 이거를 금지한다는 법안. 사실은 세 번째 거랑 요거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거를 안 하기 때문에, 금지하기 때문에 요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린 달러 스테이블 코인 안 해 라고 한다면 이걸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미국은 이거를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하는데 왜 이걸 굳이 금지해? 왜냐면 나중에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 이 CBDC를 완벽하게 사망 선고를 안 해놓으면 이 CBDC가 스물스물 올라서 이 체계를 박살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양립 불가능한 법이다라고 하면서 지니어스 법을 통과시키면서 CBDC 금지법을 못을 박으려고 하는 겁니다. 현지 시간 17일이죠. 9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절차 투표는 처리가 됐어요. 이제 심의 포결만 남았다. 그랬을 때 우선 지니어스 법령, 즉 달러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클래러티 법령은 다음 주로 연기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법안을 같이 심의 포결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지니어스 법령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거 먼저 처리하고 나서 클래러티 법안, 이 명확성 법안은 다음 주까지 연기한다. 그게 다 사전 협의가 됐기 때문에 거의 99% 통과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클래러티 법안이란 뭐냐? 그냥 하면 명확성이에요. 도대체 뭘 명확하게 하느냐? 이 클래러티 법안이 되게 중요합니다. 암호화폐가 도대체 증권이냐 상품이냐에 대한 클래러티, 명확성을 세우는 법이라는 의미예요. 이거를 알려면 그 이전에, 트럼프 이전에 바이든 민주당 정부에서 한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이에요. 일명 FIT 21이라고 하는데,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 이게 원래 바이든 때 만들었어요. 2023년에 만들었어요. 얼마 안 됐죠. 그래서 막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몰아갖고 SEC에 벌금 때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전면 수정하겠다는 거예요. 클래러티 법안으로. 그래서 암호화폐 법적 지위를 명확하겠다. 이때는 뭘로 본 거예요? 증권으로 봤어요. 암호화폐를. 근데 결론은 이 클래러티 법안에서는 암호화폐는 상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증권이 아니다. 따라서 증권거래위원회, 지금 많은 벌금을 물리고 막 이랬던 증권거래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CFTC, 즉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 대부분 권한이 이관됩니다. 증권이 아니니까. 그러면 SEC는 앞으로 뭐하냐? 처음 생기는 암호화폐, 처음 생기는 블록체인만 검열하고 계속 그 내용들을 공시하게 강제하는 역할만 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되어서 증권이 아님을 입증하는 성숙한 단계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CFTC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역할 분담이 되는 걸로 명확하게 나눈 것이 바로 클래러티 법안입니다.
그래서 SEC가 FET 21에 의거해서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본 과거 행태가 완전히 제거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클래러티 법안의 구체적인 효과가 중요하겠어요. 알겠어. 암호화폐를 그러면 증권이 아니고 상품으로 본다. 그럼 이것이 가져다주는 효과는 뭐냐? 첫 번째 효과는 그동안 ETF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있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ETF나 비트코인 정도로만 한정돼 있던 전 세계의 대규모 금융기관과 대규모 기관 투자자들의 거대 자본이 본격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대거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땠어요? 규제나 내가 잘못 투자했다가는 이게 불법이 돼버리니까 명확하게 규제돼 있는 ETF나 비트코인 정도에만 투자해왔단 말이에요. 그게 국가가 됐건 금융기관이 됐건 기관 투자자들이. 근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모든 암호화폐 시장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불법이 아니니까. 증권이 아니니까. 그냥 상품이에요. 결국에 뭐냐면 암호화폐 시장이 국가가 공인한 시장이 되면서 명실상부하게 주식시장과 양대산맥을 이루는 거예요. 사실은 규모는 점점 커졌지만 암암리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암호화폐 시장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사짜 아니야? 뭐 아무리 예전보다는 나아졌다 해도 그리고 이제 명확한 규제나 통제도 없고 법적 어떤 것도 없고 그래서 애매모호한 상태였던 것이 이제 명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주식시장처럼 전 세계의 모든 돈이 있는 모든 국가, 금융기관, 기관 투자자, 개인, 법인들이 다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주식과 함께 투자하는 그런 시장이 되었다. 양대 산맥 시장이 합법적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받는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코인베이스, 갤럭시 디지털 등이 1차적으로 최고 수혜주입니다. 그 다음에도 직접적인 수혜주가 뭐 2차적이고 3차적인 거 말고요. 한 7, 8개가 더 되겠죠.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이 회사가 상장을 했다면 주식이 될 거고 이 회사가 암호화폐나 이런 걸로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암호화폐가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시고 좀 투자의 지평을 확대시키는 부분들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세계 자본주의 수도인 미국이 결정한 거 아닙니까? 암호화폐에 대해서 너는 이제 합법이야. 너는 증권이 아니야. 너는 상품이야. 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이거에 따를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한 글로벌 스탠드가 이제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가 단순한 금융자본주의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블록체인 금융자본주의로 이행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유하시면서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투자지원금 최대 100만 원까지 증정해 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의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투자지원금 최대 100만 원까지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이 지니어스 법안이지. 이제 천재 법안이라고 하죠. 이게 말하자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법안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의 부채가 36.2조 달러인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천재라는 거예요. 정말 묘수를 찾았다는 의미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천재적인 발견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지니어스라고 붙인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관세 전쟁 벌이고 막 난리인데 무역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트럼프는 약달러 정책을 펼치거든요. 계속 일부러. 그래서 이제 무역 수지 적자를 좀 해소하고 경상 수지 적자도 해소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달러 패권을 강화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적이죠. 약달러 정책을 피면서 한편으로는 달러 패권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있는 이 모순적인 상황. 이거를 융합하는 천재적인 법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달러 정책을 유지하는데도 달러 패권은 강화되는 무엇을 통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천재적인 발견을 했다라고 자화자찬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가령 이런 거죠. 제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라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1달러씩 스테이블 코인을 팔았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1달러씩 스테이블 코인 드렸어요. 그러면 저는 1달러 받았죠. 그럼 이걸 제가 어떻게 해요? 요 1달러로 미국 채권을 사서 제 회사에 보관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주거나 팔거나 뭐 하면 안 돼요. 적립만 해요.
그리고 얼마 적립하고 있다 규칙적으로 공시를 해야 돼요. 이게 사실 지니어스 법안이에요. 예전에는 미국 채권을 사줬던 중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이런 애들이 채권 이제 못 사주잖아요.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달러에 의존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미국이 허가해준 수많은 기업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면서 채권을 사주는 거예요. 미국 채권을 사주니까 미국 부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미국 채권 국제적인 소비 그룹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약달러 정책도 유지하면서 달러 패권을 강화하고 또 미국의 채무 문제, 부채 문제, 채권 문제를 해결한다. 언론지상을 통해서 공식 선포한 달러 스테이블 코인 만들래라고 한 미국 기업만 한번 언급해 볼게요. JP모건을 중심으로 해서 모건 스탠리 등등 4개사 연합이죠. 얘네들 달러 스테이블 코인 만든다고 선포했고요. 그다음에 메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달러 스테이블 코인 만든다고 했고, 아마존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 만든다고 했고, 스타벅스도 만들어서 마일리지랑 연계한다 그랬고,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 은행도 만든다고 했고, 시티은행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 만든답니다. 애플도 만든답니다. 아메리칸 항공,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만든답니다. 그래서 마일리지랑 연동한대요. 델타 항공도 만든대요. 항공 마일리지랑 연동한대요. 그다음에 디즈니사도 만든대요. 그래서 디즈니랜드니 전 세계에 있는 거 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 연동한대요. 그다음에 콜롬비아사 비롯해서 미국의 세계 영화 제작사가 연합해서 영화 서비스, 부대 서비스 이용하는 거를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 연동한대요. 이렇게 미국의 대기업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저마다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 기업들만이, 우리나라도 지금 네이버나 삼성이 눈독 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자기네들도 미국 지사 통해서 만들어 보려고. 자, 이런 것까지 다 하면 얼마나 많은 미국 국채를 사주겠습니까? 이거를 트럼프나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 천재야, 이런 걸 발견해내다니 그러면서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안 이름을 지니어스 법안, 천재 법안이라고 만든 겁니다. 어쨌든 저도 인정합니다. 천재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냈죠? 1차적으로 이렇게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1차적으로 수혜받는 거 이더리움, 난리가 아니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그 블록체인은 이더리움 기반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 존재하는 게 25개인데 그것의 블록체인의 50%가 다 이더리움이에요.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뒤를 쫓는 게 솔라나.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돌리는 블록체인이다 그러면 솔라나를 그 다음으로 많이 쓰고 있고 오히려 이더리움을 따라가고 있죠. 솔라나가 얼마나 무섭냐면 이더리움이 초당 70개 정도밖에 못 만들거든요. 솔라나가 초당 7만 개를 만들어요. 그렇게 빨라요. 근데 가스비는 10분의 1. 그래서 솔라나 무섭습니다. 블록체인 시장이 커졌죠. 왜? 수백 개 기업이 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돌려야 되는데 걔네들이 개발하더라도 솔라나 기반의 블록체인을 개발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솔라나도 수혜줍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그 다음에 XRP는 특히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국제거래. 달러 스테이블 코인 하면 뭐 국제로 왔다 갔다 하겠죠. 은행 없이, 수수료 없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이 핸드폰으로 무역 거래하고 막 이래요. 돈 왔다 갔다 하고. 국제간 거래 블록체인의 넘버 1은 어디예요? XRP예요. 얘네는 지금도 하루에 5억 달러씩 국제거래하고 있어요. 이미. 그러면 국제거래하는데 블록체인 부분을 누구 걸 쓸 확률이 높겠습니까? XRP 거를 쓸 확률이 높죠. 자,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서클. 서클은 테더, USDT에 대응하는 미국이 만든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죠. USDC, 서클. 그 다음에 아베라고 하기도 하고 에이브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 대출 프로토콜이에요. 제일 커요. 이제 여러분들 은행 가서 대출 안 받아요. 뒤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텐데 대출을 어디서 받을 것 같아요? 블록체인에서 대출 받는단 말이에요. 수수료도 싸고 이자도 싸고 더 안전하고. 그러니까는 달러 스테이블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대출 시장이 엄청나게 뭐 수백 수천 배 커질 텐데 그때 가장 견고한 대출 프로토콜을 가진 게 아베예요. 그 다음에 온도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1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어요. 그럼 나는 받은 1달러 갖고 미국 채권을 사서 적립해야죠. 근데 종이로 돼 있는 미국 채권을 사느냐? 아니다. 안 그래도 된다. 온도에 있는 미국 채권 RWA가 있어요. 미국 채권을 블록체인에서 디지털 신호로 다 잘라냈어요. 온도에 블록체인 미국 채권을 사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안전하잖아요. 종이 채권 사는 것보다. 그래서 온도 파이낸스 얘네도 암호화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차트가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3년 안에 최소한 10배 큰데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제가 언급한 얘네들이 암호화폐 형태가 됐건 주식 형태가 됐건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혹은 투자 계획을 잡으실 때 꼭 염두에 두시고 포함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CBDC 금지법이에요.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지니어스 법안 통과시키잖아요. CBDC 중앙은행이 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굳이 금지를 하느냐? 중요합니다. 금지하는 이유가. 트럼프 취임 전에 바이든 정부에서 연방준비은행이 주도가 된 CBDC 준행 중이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행정명령으로 요거를
스탑시켰었어요. 연방준비은행이 그동안 달러를 찍어왔듯이 앞으로 디지털 달러, 즉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한다.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백지화를 시킨 거죠. 이 연방준비은행의 디지털 화폐 CBDC의 가장 큰 문제는 디지털 달러, 이 CBDC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든 개인정보와 평생 동안의 수입 소비 내역, CBDC로 월급 받을 거 아니에요. CBDC로 돈 벌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CBDC로 돈을 쓸 거 아니에요. 대출도 CBDC로 받을 거고 대출이자 원금도 CBDC로 하고 밥 먹는 것도 CBDC. 이러면 모든 개인정보와 평생의 수입 소비 내역이 그 안에 다 보관된다는 겁니다. 국가가 개인을 다 통제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사회가 올 거다라고 하면서 반대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해킹 한번 털리면 끝장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서 CBDC를 금지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으로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미국이 CBDC 한다 그러면 뭡니까? 중국도 CBDC 하려고 그러죠. 각 국가가 CBDC를 하게 되면 달러 패권의 우회로가 생기는 거예요. 달러 패권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동안 미국이 달러를 유지하면서도 패권을 각 국가의 화폐를 인정을 해줬죠. 인정을 해줬지만 이거를 뭘로 통제를 했습니까? 스위프트 코드. 그래서 막 계좌를 동결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은행 동결시켜버리고 이런 식으로 했던 건데 자 이거를 다 디지털로 하고 블록체인화 한다고 해보세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안 생기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달러 패권이 약화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아 보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 컸습니다. 기왕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 업자들이 있어요. 25개. 특히 페이팔이 페이먼트 회사죠. 근데 얘네들이 페이팔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페이팔 마피아들이 있는 거 아시죠? 일론 머스크도 페이팔 마피아 중에 하나잖아요. 얘네들이 트럼프한테 계속 로비를 해온 거예요. CBDC 하면 기왕에 이렇게 큰 달러 스테이블 코인 산업이 고사된다. 죽는다. 이 시장이 얼마나 큰 시장이고 보지 않았냐. 미국 채권을 얼마나 많이 사주느냐. 근데 이런 시장을 고사시키면 안 된다라는 명분. 그러면서 CBDC는 미국의 부채 문제, 채권 문제를 하나도 해결 못하지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잘 되면 잘 될수록 미국의 채권을 사주지 않았냐. 이 법 생기기 전부터 이미 막 사줬었거든요. 그런 명분으로 로비를 했어요. 이거 하지 말자고. 요 페이팔 마피아들이.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와 페이팔 마피아들이 결합을 했죠. 완전히 정치적으로 결합을 하면서 요거를 없애기로 한 겁니다. 사업적으로 이렇게 로비하면서 사업적 이해관계도 맞았던 겁니다. 어쨌든 요런 이유 때문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은행의 디지털 화폐 향후에도 아예 못하게 대못을 박으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CBDC 금지법의 효과들을 좀 볼까요? CBDC 금지한다라는 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확대시킨다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의 효과들이 뭔가를 좀 볼게요. 기존의 해외 카드사 생존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국내 카드사는 상장이 안 돼 있죠. 항상 금융지주회사랑 링크돼 있는 거지 독립적으로 상장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의 시장은 좀 다르다. 근데 미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 기준으로 본다면 해외 카드사 위험하다. 왜냐면 카드사가 하는 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다 할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업이 생존하기 힘들어질 거예요. 앞으로 살아남는 은행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은행이 아닐 겁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은 붕괴할 거예요. 속도는 나라마다 다 다르겠지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 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자를 보통 3에서 8% 줘요. 원래 미국 채권이 보통 이자가 4%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이자를 미국의 지니어스 법은 여러분들한테 주지 말라는 겁니다. 발행사가 먹으라는 거예요. 그 이자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여러분들이 사려면 거래소에서 산다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업비트나 빗썸이나 이런 데서 살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스테이킹 한다 그래요. 좀 맡겨두잖아요. 뭐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그럼 보통 연이자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한 3% 정도 주고요. 해외 상장사는 제가 지금 받고 있는 게 5.8% 받아요. 저는 이자를. 되게 높은 데는 프로까지 주는 데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이자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을까요? 여기가 더 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가 더 센데?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놓을까요? 그리고 블록체인이 더 안전한데? 해킹의 위협도 없고 개인정보 누출의 위험도 없고. 자,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베 말씀드리면서 블록체인에서의 대출 산업이 이미 확대 중이에요. 그런데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더 10배, 20배 커지게 되면 최소한 대출 산업도 10배, 20배 커진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은행이 더 이상 대출 산업을 할 여지가 없어져요. 왜? 이자도 더 싸고 더 안전하고. 그런데요. 누가 은행한테 이걸 받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블록체인에서의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생태권이 확장돼. 예를 들면 이 디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인을 한 50개, 100개 갖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행업을 해요. 여러분들이 개인이 은행이 되어서 예를 들면 파이코인 100개로 뭐 예를 들면은 리플 XRP 100개로 은행업을 한다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탈중앙화 금융이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업이 점점 붕괴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의 유동성, 통화량 조절하는 주체량 단위가 점점 없어져요.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기획재정부에서 막 예상하는 게 3년, 4년 내에 우리나라 통화량의 한 30%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점유할 거다 이런 말들을 해요. 자, 그 말대로 된다고 쳐보세요. 50각 나라가 주요 국가들, 남미나 아프리카는 빼더라도 주요 유럽이나 북미, 오세아니아 지역 이런 지역 어느 정도 경제가 돼 있는 데에서 만약에 통화량의 30%를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겠어요? 통화량 조절을 못 해요.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통화량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채권이자 3, 4%씩 따박따박 받으니까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서는 다른 금융업 하는 것보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을 하는 게 이득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찍어내겠죠. 그럼 뭐냐면 계속 인플레이션과 물가 인상이 상시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 공황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의 화폐 가치, 자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을 예전보다 더 빠르게 떨어지는 경향이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산을 이런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물가 공황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3년 4년, 5년 정도만 지나도 오히려 얼마나 버느냐보다 이 인플레이션을 이겨내는 대안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훈련이 되어 있는가, 경험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해진다. 이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 금지법이 갖고 있는 그림자입니다.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그림자도 생기는 법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암호화폐 투자를 내실 있게 제대로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생존법이에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특히 7월달 들어와서 우리 시바이누가 약간 변동성은 동반하지만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암호화폐들도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평가절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게 아니죠. 이제 민코인 중에서 실제로 이렇게 시바이누처럼 꾸준하게 7월 들어 알트 시장 불장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민코인은 10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몇백 개가 몇천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밈코인은 극히 일부다, 소수다 라고 하는 부분들 감안하시면서 알트코인 불장 속에서 저력이 또 한 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말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알트코인 불장의 정형을 보여주는 밈코인 중에 하나로서 대표 주자로서 이렇게 아름다운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서 살펴본 이 암호화폐 3법을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주식시장과 함께 자산투자 시장의 양대 산맥으로 드디어 국가로부터 호명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들 RWA 시장 아시죠? 그러니까 이러면 예술품이나 골동품이나 그저 부동산 이런 거를 블록체인 내에서의 디지털 신으로 다 쪼갭니다. 그래서 하나의 토큰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투자를 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이 향후에 대단히 큰 시장이 될 텐데 단순히 현물 시장이나 현물 ETF 시장이나 파생상품 시장이나 선물 옵션 시장일 뿐만이 아니고 향후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이 RWA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 될 걸로 예상되어지는데 그 통로가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래서 이번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RWA 시장이 이제 본격화되는 것에 첫걸음을 내딛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근데 이것이 우리 시바이누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 보십시오. 예를 들면 주식시장이나 채권 시장에 있는 이 상품들, 이 금융상품, 즉 주식과 채권을 다 RWA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을 RWA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 채권을 이미 하고 있지만 RWA로 만드는 거예요. 토큰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시장마저도 채권 시장마저도 다른 많은 파생금융 시장의 상품마저도 다 토큰화하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존에 존재했던 금융자본주의 모든 금융상품이 오히려 5년, 10년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암호화폐 외에 모든 자산시장을 블록체인이 다 흡수하고 재편할 수 있다는 거. 오히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 즉,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은 블록체인 위에 토큰으로 존재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5년, 10년 안에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크는데 있어서 이 3법이 가지고 있는 발전 가능성을 보면서 자산들이 전략적인 이동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 전략적 자산들이 우리 시바이누 이 민코인까지도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고 향후에 제가 RWA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블록체인 위에 하나의 RWA 자산으로 가는 그 시대가 5년, 10년밖에 안 남았다고 했을 때 이런 RWA 도구를 스스로 장착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시키고 있는 우리 시바이누 코인의 향후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식하실 수,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이 암호화폐 3법에 의해서 우리 시바이누 코인이 얼마나 막강한 민코인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투자지원금 최대 100만원까지 증정해 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여기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의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투자지원금 최대 100만원까지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